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 이 소설의 숲에서 역사의 길을 묻다라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강의 수로 따지면은 150강이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국을 거쳐서 일본, 중국, 아시아라 하면은 이란, 이집트까지 거쳐서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 편 시즌 1 12편을 끝내고 지금 시즌 2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뜬다가 첫 번째 강좌였고요. 두 번째가 오늘 소개해드릴 너세니엘 웨스트의 메뚜기의 날입니다. 격주로 이 마을 강좌를 진행하는데, 그 강의에서 제가 진행한 소개한 책들을 여러분에게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오늘 읽는 책에서는 아무래도 간략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 파트는, 미국 편 파트는 유튜브에서 제 이름과 메뚜기의 날을 찾으시면은 풀 강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찾아서 보시면은 이 메뚜기의 날, 소설의 숲에서 역사의 길을 묻다에서 강의한 내용들은 이 전체 강좌를 다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지 못했는데, 최근에 마을 사람 중에 이 영상을 담당한 사람이 있어서 최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멋진 광고였습니다. 네, 시작하죠. 오늘은 너세니엘 웨스트의 메뚜기의 날입니다. 좀 낯설죠? 너세니엘 하면 너세니엘 호손, 나다니엘 호손, 너세니엘 호손 정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호손하고는 다른 작가입니다. 너세니엘 호스트의 작품 메뚜기의 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세니엘 웨스트는 1903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아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스 론리 하트라는 작품이 있고요. 한국에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누리 없는 100만 달러,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대표작인 메뚜기의 날, 1938년에 가능했는데요. 38년이면은 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죠. 네, 이 대공황의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경은 LA,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우드입니다. 메뚜기의 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가 너세니엘 웨스트는 1940년 4월 19일 아내와 함께 교통사고로 아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 메뚜기의 날 어떤 작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지망생인 페이가 있습니다. 풀네임은 페이 그리너. 네, 흥미진진한 캐릭터입니다. 그다음에 연극 배우의 꿈을 접고 광대로 전락한 페이의 아버지 해리 그리너도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 난쟁이 어릿광대 에이브 쿠직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 생활을 때려치우고 포주가 된 오드리 제닝이라는 여성도 주목해야 됩니다. 고급 매춘부처럼 보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경리 출신의 쓸쓸한 이 캐릭터 호머 심프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우보이 출신의 얼 슈프라는 친구도 재밌네요. 그리고 투개꾼 미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아이를 배우로 키우고자 하는 루미스 부인과 그의 아들 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서술해가는 서술자이면서 주인공이기도 한 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드는 화가인데 지금 극장에서 우리 간판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간판 그림 같은 걸 그려주기도 하고 장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계 판을 뒤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들 예컨대 분화방처럼 할리우드로 몰려든 사람들의 어떤 허황한 꿈과 좌절을 그린 소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짧게 정리하는 걸 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정리하는 것 한두 문장으로 소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간략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간략한 안내 수준에 멈춰서는 곤란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작품인지 좀 더 꼼꼼하게 찾아본 다음에 읽을 것인지를 판단해야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읽는 책 같은 거죠. 아닌가요? 네, 물론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책을 다 읽으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무모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책들은 크게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메뚜기 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요. 재밌게 읽힙니다. 그리고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의 실상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들, 해밍웨이의 이 태양은 다시 뜬다도 그렇지만은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이면들을 문학을 통해서, 이 신랄한 언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할리우드는 어떤 곳일까요? 이 소설의 무대라고 그랬죠? 이 할리우드는 제가 보기엔 인공낙원처럼 보입니다. 세트장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가장무도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스타들이, 게리 쿠퍼인데요. 스타들이 오는 걸 보고서 막 몰려들어요.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대혼란을 초래합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의 날입니다. 제목에 관한 설명을 짧게 드려야 하는데 이 소설 전체에서 메뚜기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네, 여기서 보자면 메뚜기는 이 할리우드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메뚜기고 이 메뚜기들이 일으킨 혼란, 이게 그 날의 풍경이라는 뜻이죠. 메뚜기들이 들고 일어선 날, 이게 메뚜기 날입니다. 메뚜기 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반찬을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서양의 이 상징 에서는 메뚜기는 상당히 불길한 징후로 읽힙니다. 아마 구약 성서의 영향이 크겠죠. 기억하시죠?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오는데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걸 놔주지 않으니까 온갖 여호와가 온갖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요. 이 개구리가 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하기도 하고, 그죠? 이가 나오기도 하고, 악성 종기, 그리고 장자들 다 죽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피로 다 물들이게 하기도 하고요.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재앙이라는데, 저는 성서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게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너무 힘들어요, 읽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 제식에 대한 꼼꼼한 지시도 읽기가 힘들지만은, 이 모세가 홍해 건너기 전, 건넌 후에 여호와의 뭐랄까요? 이기적인 태도 보면은 놀랍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는 아마추어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의 날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면은 또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펄버그의 작품 돼지 아닙니까? 그죠? 돼지. 아주 선명하죠? 선명합니다. 아주
그 서양 문학사에서 굿 얼스라고 원작 굿 얼스죠. 그 대지에서 형성한 그 파리 된다. 이 메뚜기 떼는 압권이죠, 압권. 삶을 모두 초토화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이 군중들이 메뚜기고요. 메뚜기들이 헐리우드를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 장면이 마지막에 그려집니다. 자, 볼까요?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이렇습니다. 그는 바인스트리트에서 하차했다. 이 그는이란 인물은 토드입니다. 토드. 그리고 걸어가면서 저녁 인파를 관찰했다.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만 그들의 옷은 진짜 운동복이 아니었다. 그들이 입은 스웨터, 니커스, 슬랙스, 노스 단추가 달린 파란 플란넬 재킷 등은 운동복이라기보다 가장무도의 의상에 가까웠다. 가장무도의. 여러분들이 도시를 걸으면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 삶의 풍경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가장무도회처럼 보이나요? 그럴 때 종종 있죠. 근데 토드라는 인물의 눈에 비친 거리 풍경은 이렇습니다. 가장무도회와 같았다는 것이죠. 또 한 문장 볼까요? 토드는 그 남자 호머 심프슨입니다. 참 애처로운 캐릭터입니다. 그 남자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지만 이 남자야말로 죽으려고 캘리포니아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구절이 죽으려고 캘리포니아를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유명한 에세이집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읽은 사람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말태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태수기의 첫 부분이 바로 이 문장과 비슷하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파리로 오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죽으러 오는 것 같다 하면서 그 구빈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릴케의 말태수기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소설 곳곳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찾아오는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보기엔 죽으러 오기 위해서인 것 같다는 거죠. 뭔가 불길하죠. 희망의 땅이 아니고 뭔가 이 폐허를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보기에 이 할리우드는 인공낙원이면서 가장무도회가 열리는 어떤 폐허와도 같은 쓰레기 하치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그 문장이랄까요? 이 구절이 불타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이 불타는 로스앤젤레스는 토드가 구상하고 있는 그림의 제목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인데 제가 보기에 이 메뚜기의 날이라는 소설의 서사는 상상 속의 그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드라는 인물, 미술, 장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토드라는 인물이 상상 속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림, 그 제목은 불타는 그림을 불타는 로스앤젤레스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소설을 읽으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토드라는 인물이 불타는 로스앤젤레스라는 그림을 구상하고 있고 이 소설은 그 그림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 설명을 따라서 읽다 보면은 정말 재밌을 겁니다. 물론 참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읽을 수도 있어야겠죠. 불타는 로스앤젤레스라는 말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곳곳에서. 그리고 고야나 도미에, 살바토르 로사, 프란세스코 과르디, 알렉산드로 마냐스코 등의 그림을 참조하면서 자신의 그림을 구체화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주위에서 만나는 인물들도 이 그림 속의 어떤 인물로 할당을 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메뚜기의 날이라는 작품은 토드가 상상하는 불타는 로스앤젤레스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딱 와닿을 겁니다. 책에서 한 문장 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장이죠. 이윽고 새의 노래가 그쳤을 때 그는 페이를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불타는 로스앤젤레스의 화폭에 담으려고 준비 중인 일련의 밑그림을 떠올렸다. 그는 한낮에 불타고 있는 도시를 그릴 생각이었다. 그는 이 불타는 도시에서 오히려 유쾌한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도 축제를 즐기러 나온 군중이어야 했다. 이게 바로 결말 부분으로 이어져요. 이 구성들을, 이 포석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설 포석들을 읽다 보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 소설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메시지만 읽게 되잖아요. 이 소설의 메시지는 이 아메리칸 드림의 이 허황함, 뭐 환멸 이런 걸 그리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메시지 또는 주제보다 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들에 주목해서 보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거죠.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습니다.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네,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요? 꿈의 하치장에서 이 로스앤젤레스, 특히 이 촬영장이 있던 공터는 폐허가 됩니다. 꿈의 하치장이 되어버리죠. 할리우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문장을 직접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볼까요? 들판 한복판에는 각종 무대장치와 합판과 소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다. 토두의 눈에 비친 그 공터의 모습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동안에도 10톤 트럭 한 대가 또 한 무더기를 쏟아놓았다. 그것은 최후의 쓰레기장이었다. 그는 잼비어의 사르가소의 해를 떠올렸다. 그 가상의 해역이 바다의 고물 하치장이라는 모습을 띤 일종의 문명사였듯이 이 촬영소 공터는 꿈 하치장의 모습을 띤 문명사였다. 상상력이 버려지는 사르가소 해. 놓쳐서는 안 되는 문장이죠. 이 소설에서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버려지는 사르가소 해. 그러면 사르가소 해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잼비어는 역사가이며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가소 해라는 이 소설을 썼는데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읽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잼비어가 쓴 사르가소의 해는 문명의 핵심들을 실은 그 배들이 사르가소라는 바다에서 이 침몰해서 어떤 배의 무덤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르가소는 북태평양, 영국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 적도 이북으로 이어지는 그곳을 사르가소 해라고 한대요. 거기는 온갖 해류들이 만나서 상당히 거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 사르가소 해를 문명의 하치장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잼비어가. 그것처럼 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우드, 그 중에서도 촬영소 공터는 꿈의 하치장이고 여기가 상상이 버려지는 사르가소의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죠. 촬영소라는 공터에서 헐리우드, 로스앤젤레스, 미국, 그리고 문명세계, 이곳이 어쩌면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들, 인간의 가능성들, 공존의 가능성들이 사라지는 어떤 문명의 쓰레기의 하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니아스코라는 이탈리아 화가, 후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묵시록적이고 종말론적인 색채가 아주 농후하죠. 네. 이 허망한 꿈들이 사라진 후 남은 그 고통들 보십시오. 이 그림 보면서 아마 이 작가 너세니엘 웨스트는 이 불타는 로스앤젤레스라는 그림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뚜기의 날 읽으시면서 우리 문명의 미래가 어떨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문명의 미래가 어떨지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메뚜기의 날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읽는 책 메뚜기의 날과 함께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